자, 이 정권 지금 보면은 농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이번에도 역시나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또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 자유무역 협정인 그러니까 FTA의 추진 과정에서 쓰인 예산들 중에 이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농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던 정책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보다 12배나 많은 금액을 홍보에다가 태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정말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3년간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무책임과 무능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TA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금액이 7억 2천이 쓰였어요, 이 3년 동안. 근데 자화자찬성 홍보에만 얼마가 쓰였냐? 83억 원이 쏟아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생존권이고 뭐고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치 않다, 좀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은 자신들 체면만 더 중요하게 여긴 그 아주 부적절한 예산 배분을 한 것이죠. 게다가 또 문제는 그 농식품 수입액이 매년 6%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준도 현재 농가들에게 있어서는 농가들이 입고 있는 어떤 피해의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도 개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계속 매년 늘어나는데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니 이게 있으나마나 사실 사장된 정책이 되어버린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급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 거냐면 직전 5개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하락을 했거나 또는 해당 연도의 수입량이 역시나 직전 5개년 평균을 초과했거나 협정국에서 그 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당장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전쟁 문제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또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국내 농가의 생산비도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높게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에 부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이 농가에 대한 피해를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대안 마련을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렇게 했어야 될 이 정부가 그 피해를 방관하고 지원비의 12배나 넘는 비용을 홍보비로 쓰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심지어 21년에는요 6억 1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22년 이 정권 들어서는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요, 홍보비로만 27억 5천이 쓰입니다. 이 농민들한테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됐어요. 22년엔 지원도 안 해놓고 27억 5천을 홍보비로 썼다. 23년에 집행이 되긴 합니다. 1억 1천만 원이요. 그런데 홍보비로 24억 7천만 원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농민 피해에 대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고 편파적인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언론사별로 지급되는 단가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요. 특정 언론사들에게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했다라는 거예요. 농민들 피해 지원 비용이 아니라 본인들 쌈짓돈 마냥 자신들에게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네, 이런 언론들에 대해서만 마치 보답하는 듯이 대가성으로 이 예산이 쓰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비판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 밖에도 또 예산 쓰인 걸 보게 되면 뭐 대부분 정부의 어떤 FTA 추진 현황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 또는 아니면 농업인들의 대응 사례, 이런 거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에 치중해서 비용을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 농가 피해에 대한 해결에 이 정권이 지금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을 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뿐 아니라 사실 항상 보면 이 의미 없는 홍보에만 지출한다, 이런 문제는 자주 지적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지금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쓴 돈도 보면 딱 열어보니까 국내 홍보비로 언론에다가 막 여기저기 꽂아냈던 거, 언론에 뿌려냈던 홍보비용에 치중했던 거, 그리고 스스로 자초했던 의료 공백을 의료 개혁으로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왜 역사, 극장, 아파트,
거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유튜버라든가 뭐 특정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 비용으로 총 90억 원을 쓴 것으로 지난달 5월에 확인이 됐죠.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붙어졌던 홍보는 여러분들 뭐 좀 많이 보셨겠지만요. 저도 뭐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의료계약과 관련된 홍보 내용들이.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됐던 거죠. 그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정말 무슨 진짜 조선 총독부도 아니고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안정성을 국내에 홍보한다고 3개월 동안 18억 원이나 예산을 집행했던 거. 아무튼 이 정권 하에서 다양한 정책 홍보 사업으로 정말 상당한 규모의 예산 지출이 반복이 되는데 그 규모와 집행 방식에서 아주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국가재정법 위반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FTA로 인한 농업 분야의 실질적 피해를 직시하고 이 농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되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데 농가 지원을 위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은커녕 결과적으로 자화자찬 홍보에만 치중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 상황. 심지어 정권 심판적 성격의 보궐과 총선 참패 이후에도 뭐라고 윤석열은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국정 방향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의 문제, 이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또는 이런 국정 기조, 내 문제가 아니다, 홍보비가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본질을 외면한 결과가 결국은 지금도 여전히 홍보비만 끌어올리면서 홍보비만 많이 투입하면 만사 오케이, 이 기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반성도, 문제 해결, 대책도 사실 뭐든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인 만큼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 가장 우려스러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노의 감각마저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농가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역시도 이건 민주당이 끌어주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어디가 정부인 건지 어이상실이죠.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